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가 이른바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 10년 만에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모자란 상황에서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관련자 84명을 불러서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벽에 부딪혔고 결국 재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증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살아있는 2024년까지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해서 재수사의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를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혐의 대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장 씨가 가해 남성들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와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 같은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과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 씨 문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채택한 조사단 보고서에서는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수사 기록들이 곳곳에 누락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장자연 문건을 불에 태우는 과정을 모두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사라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8일 고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내용입니다. 누가 날 아프게 한다고 이르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 씨가 자주 쓴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리에서 현재 수사 기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다이어리에는 조선일보 회장 만남 등이 적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정작 수사 기록에는 어떤 내용도 사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건 다이어리만이 아닙니다. 장자연 문건 작성을 도운 매니저 유모 씨는 관련 문건들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문건 소각 당시 유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장 씨의 친오빠 장모 씨. 당시 장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녹음기를 가지고 갔는데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서에도 녹음기를 받아 보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 기록에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장 씨는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직접 써서 진술조서에 붙인다고 돼 있으나 역시 수사 기록엔 없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 당시엔 명단이 적혀 있는 한 장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근 조사단과의 통화에서는 리스트 형식의 문건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들 상당수가 수사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 씨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실제 수사를 한 기록이 없었고 장 씨의 1년치 통화 내역 등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조사단 조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2009년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조선일보 측이 무마를 하기 위해서 경찰 고위층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당시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자연 사건에 대응한 것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조선일보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9년 장자연 씨가 숨진 곳은 경기도 분당이었고 조 전 청장은 관할인 경기지방경찰청의 청장이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찾아와 조선일보를 대표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며 압박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진상조사단 면담에서도 이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사위 관계자는 강일학 전 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선일보가 수사 압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대책반을 만들어 사건에 대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 씨가 조 전 청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는 2016년 처벌 시효가 끝나 수사 권고를 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등 과거사위의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지난 13개월 동안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단원과 검사로 이루어진 내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안들을 놓고 외부 단원과 검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은 누군가에서부터 관련 외압 의혹까지 거의 모든 쟁점에서 검사들은 당시 수사검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니 부족했던 것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단원들은 당시 검사가 장 씨에게 2008년 9월 잠자리 요구를 했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능성이 높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수사 미진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내 검사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9월 장자연이 실제 방용훈 사장을 만났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방 사장을 방용훈 사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정우 전 TV조선 대표와 장자연 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은 대립됐습니다. 외부 단원들은 방 전 대표와 장 씨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내부 단원인 검사들은 두 사람이 만난 시기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장 씨와 방 전 대표 간의 통화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단 판단에 검사들은 누가 어떤 번호를 어떻게 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디지털 압수물을 누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내부 검사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진술들이 나오면서 많은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권이 없었다는 한계 때문에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강버들 기자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선 성폭행 의혹은 이번에 처음 얘기가 나왔죠? 예, 술을 한 잔도 채 마시지 않았는데 약에 취한 것처럼 인사불성이 된 걸 봤다. 장 씨의 동료였던 윤지호 씨의 진술에서 시작된 의혹입니다. 예. 이뿐 아니라 그 매니저였던 유모 씨의 진술, 유 씨는 나중에 이 진술을 번복하긴 했는데요. 이 진술도 이 의혹의 근거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의 진술이 이중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 술에 약을 탔을 거다라는 부분이나 내가 자리에서 떠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인사불성이 된 걸 본 이후에 성폭행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런 추정을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예,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어떤 증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것은 역시 이제 그 성범죄와 관련한 명단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진상조사단에서는 명단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윤지호 씨 외에는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형태의 명단을 본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조사단 내부 갈등이 꽤 노출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갈등이 오늘 최종 결과에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이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때문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거부하면 그뿐입니다. 예, 그래서 성범죄 의혹 등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과거의 수사 기록, 남아있는 기록을 보고 또 전향적으로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진술만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데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 단원들 사이에 어떤 해석의 차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고 노출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성폭행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예. 그 일부 조사 단원은 이 정도의 진술만 가지고도 의혹이 있으니까 그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권고하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검사 단원들, 내부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검사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의혹이 있다고 보기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것에 준해서 이것이 수사는 아니지만 수사를 하는 것에 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했다. 그러니까 기소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런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예.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과거 사위가 향후에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단서 하나 남겨놔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장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실했고 또 술자리 동석자나 접대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 내역 추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기록이 누락된 것도 이번 조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증거가 나중에 발견될 수 있으니 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이번 조사단에서 확인한 의혹들, 조사단에 제기된 의혹들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 기록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성범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수강간 등이 성립이 된다면 2024년까지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자료를 보관하라는 겁니다. 예. 당장의 수사 권고는 안 했지만 앞으로 추가 제보나 관련자 폭로가 나와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횟수로 하면 5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